네, 2024년 8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몇 차례 모셨죠. 정창권 박사님,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모시고 지금 북한 핵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우리가 민방공 훈련을 했는데 핵 대피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방공 훈련도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고 핵 대피 훈련도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맹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녹화하는 날이 8월 28일인데, 현재 UFS 훈련이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군 훈련이고, 네. 그 기간 중에 그 민방공 훈련이 있었습니다. 8월 22일.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UFS 훈련에서도 핵 대비 작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썼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안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이제 애초에는 핵 공격에 대비해서 네. 그런 그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을전습 전에 연합사령관이 그 군사작전에는 그 핵 공격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지금 연합사령관은 핵작전 관련 부분들은 작전 계획이나 또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합참의 어떤 지시를 받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 사령관 거기에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럼 같습니다. 제 질문이, 네.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사령관이나 네.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결정을 하겠죠.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 연합사령관이 받아서 어떻게 할 텐데, 북한이 핵을 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연합사령관이 책임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훈련은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핵을 쓰는 거라면 모를까, 거꾸로 당하는 건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 연합사령관이 뭐 아시다시피 군인이면서 또 정치인이고 외교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건 고려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나 우리 그 정부에서 이것은 핵무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 우리 핵무장과 상관없죠. 국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NCND 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공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6년에 핵 개발을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1차 핵실험했죠. 그동안 한 번도 핵 대응 공격 대비에 대해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죠. 한 게 없었습니다. 한 번도 훈련한 적 없죠. 그런데 그게 무슨 그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국민 보호한다고 하는지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하고 18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핵 대피 훈련을 안 했다. 안 했죠. 또 마침 그때 조선일보도 같은 사설을 썼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핵 대피 훈련을 한다. 의미 있다라 그래서 했었는데 우리가 안 했네요. 그참 뭐 우습네요, 그것도.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어중간하게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민방공 훈련을 했습니다. 8월 22일 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화생방 민방공 훈련 한다 그러면서 그때 북한에 핵무기도 없을 텐데 우리 막 비닐 갖고 와서 머리 뒤집어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50년 전에는 했어요. 근데 정작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지금은 안 하는 게 참 이상하네요. 그게 그렇게 된 게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 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옛날 화생방이라고 그랬어요. 화생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자를 떼어냈어요. 그 노하고 DJ 정부 때.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정부의 그 정시 대비 계획 이런 데도 이 방사능 관련돼서는 언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물자 장비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정권에 따라서 방자가 빠지기도 하는군요. 그게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MB, 박근혜,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차별성을 저는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 국가가 존망에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그 민방위 훈련, 대피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야 뭐 자기들 청사에서 밑에 내려가니까 그 별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시민들 참여는 거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서울 시내에서 그 대피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 친구하고 3명 있더랍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다 바쁘다. 왜 이 시간에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뭐 일하는데 나한테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이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건 국민들도 이런 그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할 때 불편하죠, 많이. 솔직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장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외면한 이후가 문제되는 것이죠. 이런 실제 상황이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늘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평상시에 거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론이 아니고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그 정권들이 사실 북한과의 그런 그 관계를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그 무력화시킨 그 후과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대비 훈련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은 뭐 많은 정권 교체는 없었지만은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지진 대비 훈련을 했고, 근데 우리는 일본의 지진 같은 게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인데, 북한이 만약 유사시에 작전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핵무기부터 쏘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교육 시간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넣지 못하는 거는 아니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생애주기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하려면 민방공 대피 훈련을 수능 시험에 포함시키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 어떻게 필기 시험으로 하나요? 아니면 행동으로 하나요? 행동을 시켜야죠. 옛날 체력장처럼.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일본은 그 자기들 그 고유 문화가 어떤 제도를 만들면 거기는 이행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 그랬지만은 정권들이 그 주로 사대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보여왔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자기들 그거는 했지 사실은 국민들의 그런 건 보지 않았어요. 그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들어서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현 정권이라니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간 언론에 이게 많이 이렇게 글도 내고 여기저기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가서 얘기를 해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죠, 사실은. 그럼 하여간 제일 특이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를 많이 강화해 왔고, 또 이번에 뭐 무슨 대통령께서 안보를 무슨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까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북한 핵이 지금 6차 핵실험까지 해서 수소폭탄까지 완성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핵 대비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흐지부지 된 거는, 이거는 정말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 치열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야당도 조용하네요. 걔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북한을 자극한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죠. 이게 사실 우리 이 기자님은 그런 부분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 의전연습 할 때 이렇게 그 대피 훈련 하다 보면 지자체장들이 이상 없어 다 잘한다고 말은 아주 뭐 그렇죠. 청산유수입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됩니다. 그것도 코아바디스 도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핵이라고 그러는 핵폭탄이 터지면 순간에 가버리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그 서울은 그래도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고층 건물과 이렇게 어느 정도 엄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고 고층 건물에는 다 지하 건물이 있고 지하 차고가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피 공간은 서울 시민 다 들어갈 만큼 충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을 두고도 쓰지 못하면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쓰는 문제들도 이 건물들이 그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주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훈련할 때도 보면 건물주들이 거기 그 주민들이 들어와서 대피하는 걸 막아요. 막습니까? 왜 막느냐? 이게 그 사람들 하고 나가면 기물도 파손될 수 있죠. 아. 그 다음에 청소 이런 소요가 많기 때문에 경비들부터도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 건물주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무슨 검열이 나오면 싹 치워놨다가 출입구 같은데 막 치워놨다가 다시 검열 끝나면 가서 또 비상구 같은데 문에다 물건 적치시켜 놓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오늘 정 박사님이 하나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 대피 훈련을 한다 그래 놓고 왜 안 했냐를 질의를 하거나 따진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자리에 하셔도 좋고요. 이게 꼭 필요성도 강조하셔도 좋고. 저는 뭐 어떻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안보 분야만 하더라도 현존 방위력 건설부터 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지 않고 총력전 수행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력전은 결국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전투한다라면 군인들에게 물고기라 하면 사실은 이 국민들은 어항인 겁니다. 물을 가두는 어항이나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죽어지면 고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뭐 그렇게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푸틴이 전술핵을 우크라이나에 쏘느냐, 자국에서 쏘느냐, 벨라루스에서 쏘느냐.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매우 고립된다. 투설 얘기하더라고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나라가 최근에 6월 달에 북한이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리하게 되면 다른 데서 뭔가 빵 터지게 해서 미국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마스의 도발하고 헤즈볼라의 도발도 이제 자꾸 이제 러시아가 수석여서 이제 전선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뭔가 지금 무기를 팔고 있는데 그 무기를 더 사줄 테니까 이런 거 해라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도 꽉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항상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쯤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제 헤즈볼라가 지난번 며칠 전에 그 무인기 쏘고 할 때 48시간 동안 국민 대피령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비슷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안보실하고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좀 어이가 없네요. 보수 정권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안전부의 그 조직을 보면 그 민방위 업무를 관장하는 그다음에 국가 동원을 관장하는 비상대비 정책국이라고 있어요. 무슨 정책국이요? 비상대비 비상대비 정책국이라고 있는데 그 조직 기능이 인원이 한 50명도 채 안 돼요. 그 인원을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중과부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느냐? 과거 MB 정부 때 그걸 없애는 거예요. 왜 없앴죠 그때? 작은 정부 고집하다 만든 공무원 줄인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비상계획위원회가 기능을 했던 것을 그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글로 갔군요. 비계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비계위는 나중에 저희 장관급 부서였는데 그걸 없애면서 내무부의 행정안전 국으로 하나 줄여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지금 상비군 같은 경우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기 상황에서 병력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보완한 책으로서는 사실 동원 전력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북한 위협에 대응도 하고 또 우리 실질적인 전투력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간 오늘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핵 대비 훈련을 한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 이유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번 훈련에는 그걸 안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안 했는지도 이유도 밝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 위협은 계속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헤즈볼라나 하마스 또 이란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는데 그거 방어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는 따져야 되는데 지금 언론도 조용합니다. 지금 정 박사님께서 처음 문제 제기하고 이제 정부도 사정이 있었고 뭐가 있겠지만 이제 밝혀라. 그리고 왜 그걸 안 하느냐? 문제 추궁하는 선에서 한번 더 이상 나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일단 정리해놓고 한번 정부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그런 걸 떠나서 네. 국가는 그러니까 국토를 방위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안보 안전이죠. 보장해줘야 네. 그걸 해야 저대로 국가를 경영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할 때 핵 관련 그런 대피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만에 하나 이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누가 정부 쪽에서 얘기해서 이거 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심각한 문제네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낙천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낙선 운동. 낙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생각도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편애되고 내가 불편하고 내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군사정권 그런 폐해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반공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올 것이냐. 결국은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받더라도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누가 해줄 때 프리라이딩 하려고 하는 공짜 건성부터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한다고 할 때 핵 대비 훈련한다고 했는데 안 한 문제점 콕 집어서 지적하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찰하시죠.